자, 여러분 이번 차시는 술세 140페이지 가시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내용입니다. 이건 뭐 증여세 상증세 제일 강조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계속적으로. 자, 규정을 잘 내용들을 숙지하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긴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부분 쪼개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 표현은 무조건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사실은 이건 과징금 매기는 거야. 자, 과징금 매기는데 증여세 형식으로 과징금 매기다 보니까 좀 이제 뭔가 문제점을 많이 지적받고 있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갑이란 자가 주식을 샀어요. 샀는데 자기 앞으로 명의에서 하지 않고요. 남 앞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명의에서 해태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는 출발 자체가 우리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누구한테 명의를 넘기면서 돈 받지 않았으니까 형식상으로는 이건 증여야. 근데 실질은 명의신탁에 불과하지. 그러면 실지과세 원칙에 따른다면 과세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형식에 따라 과세하는, 즉 실지과세 원칙이 예외 규정이 되는 거죠, 그죠? 실지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죠? 이게 누가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걸로 본다. 그래서 납세무자가 실제 소유자가 되는 표현의 변경입니다. 얘가 예로부터 증여받은 걸로 본다고 과거에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걸로 본다 해서 납세무자가 얘다라고 하는 표현을 넣어서 납세무자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이 표현 그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취지는 이제 왜 갑이란 자가 주식을 돈 주고 사놓고 자기 앞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는 자기 앞으로 하게 되면 이제 각종의 세금 나오는 거 회피하려고, 자기 앞으로 하게 되면 세금 못 냈다고 여러 가지 압류 들어올 텐데 압류될 거다, 그러니까 면탈하려고, 또는 자기 앞으로 하면 종합과세 당할 것 같으니까 회피하려고, 또 자기 앞으로 하면 배당받으면 이거에 대한 누진 부담 회피하려고, 또 이차납세무 등의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기가 48%의 지분이 요번에 5% 사서 53%가 돼버리면 과점주가 돼버리면 이차납세무도 지고, 또 과점주 간주취득세라고 하는 지방세 쪽에 부담도 지고, 이걸 회피하려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한다. 이걸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당연히 탈세 수단을 악용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과징금을 때려서라도 이걸 못하게 막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실질은 당연히 실질은 누구 거야? 실제 소유자 거야. 명의자에게 넘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과징금만 때릴 뿐이지 여전히 실제 소유자 건 맞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 규정을 적용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이거 왜 이런 거 하는지 취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잡아놓으시고요. 요건은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필요로 한 재산에 있어서라고 돼 있어요. 출발 자체가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를 필요로 한 재산에 있어서, 다만 제외되는 거는 이 과징금을 굳이 때리지 않아도 되는 토지나 건물은 부동산 실명제법에 따라서 과징금의 제재를 어차피 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외한다,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이런 재산을 출발하는 거예요. 이 재산에 대해서 명의를 신탁한 거야. 명의신탁 관계를 증명해야 돼요. 증명은 과세관청이 한다고 돼 있고요. 자, 명의신탁 돼 있는 걸 증명해야 돼. 이때 판단 순서는 주주명부와 변호사와 명세서 순차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것도 들어와 있네요. 주주명부 만들지 않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억하시고요. 입증책임 과세관청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관계가 됐다라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세 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금 회피할 목적이 돼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입증은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과세관청이. 그래서 이거는 추정 규정을 만들어서 추정해 버리겠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추정하겠다. 그럼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자, 이런 상황 아까 했던 대로 타인 명의로 등기를 했다든가 명의사 했다든가, 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안 해오는, 내가 돈 주고 사놓고 내 앞으로 명의개서 안 하는 거야. 해태하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추정해 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납세자한테 가는 거죠. 이렇게 추정되는 거니까 너 안 해요? 아니에요라고 입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이제 추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나오네요. 추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도세나 증권거래세 등의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또 상속세 신고 등을 한 거예요. 자, 갑이 여기 A로부터 이제 주식을 샀습니다. 샀는데 자기 앞으로 명의를 계산 안 하고 있는데 A가 팔았다고 해서 양도세라든가 A가 팔았다고 증권거래세 신고를 A가 해버린 거예요. 해버리면 이때는 추정하지 않는다고 돼. 그러면 과세관청이 몰라. 알아버리면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아버리면 안대로 이제 제대로 반영하면 되거든. 갑걸로 해서 반영하면 되거든.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잘 보시면 그 다음에 갑이 A한테 샀는데 이걸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명의를 옮겨놓은 건데, 그죠? 옮겨놓은 건데 그러면 명의를 이제 신탁한 게 된 거지. 근데 갑이 사망했네요.
그 상속인들이 갑이 신탁해 놓은 거를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시켜서 신고한 거야. 그러면 이게 다시 이게 갑거였구나가 되고 상속받았다 이제 얘게 되는 실제는 얘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밝힌 거니까 신고할 때 한 경우에는 이땐 추정하지 않겠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명의계사 혜택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의계사 안 하고 있는데 이제 판 쪽에서 양도세 증권거래에서 신고했다든가 남 앞으로 옮겨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인들이 다 신고에 반영해서 이걸 포함해서 신고했다든가 하게 되면 추정하지 않겠다. 추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제 과징금 매기지 않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 이제 똑바로 제대로 과세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논리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긴 하잖아. 그럼 납세무자는 실제 소유자가 돼 있고요. 돼 있고. 자,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명의자가 영리법인이다. 뭐가 중요합니까? 납세무자가 실제 소유자가 됐는데 그냥 내면 되는 거고요. 과거에 명의자가 납세무자일 때 이때도 영리법인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돼 있었어요. 당연히 이때 납세무자가 얘지만 이거는 증여가 아닌 거야. 그래서 영리법인인 경우는 당연히 왜 제외하냐면 이쪽에서 소득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갑이란 자가 주식을 사놓고 명의를 어떤 영리법인에다 넘겨놓은 거예요. 영리법인은 자산수증이익입니까? 아니야. 그거 과세 안 됩니다. 자산수증이익 아닙니다. 자기께 된 게 아니야. 명의만 옮겨놓은 거니까. 실질은 다 실제 소유자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과징금만 때리는 거라니까요. 과징금만 이렇게 잘 보시면 되고요. 그때부터 그랬어. 이게 납세무자가 명의자일 때부터 영리법인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이건 과징금이니까. 얘는 당연히 법인세 안 내고요. 법인세 자산수증이익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실제 소유자 겁니다. 실질이. 자, 그렇게 돼 있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이제 재산가액은 이게 명의계사 대상인 거는 소유권 취득일 기준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타기 할까봐 그래. 이때 나중에 뭐 주식을 희석시키거나 해서 금액 낮출까봐 소유권 취득일 현재 평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거. 요거 남 앞으로 등기할 때 그 날짜 명의계사 등을 할 때 그때 평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걸로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증여일은 언제라고요? 증여일은 남 앞으로 명의를 옮겨놓으면 그 명의개설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기 등록 명의개설일. 명의개설을 해태하고 있으면요. 이때는 소유권 취득에 속한 해 다음에 말일의 다음 날이에요. 다음에 1월 1일 되겠죠. 요 날짜다. 갑이 A한테 주식을 샀는데 갑 앞으로 명의를 옮기지 않고 계속 있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말일의 다음 날, 다음에 1월 1일 그때 증여가 있는 걸 보겠다. 그때까지는 봐주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배제되는 것들 앞자도 따놓고 했는데 이건 조금 약간 지엽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때는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약간 오타가 나요. 비거자주가 뭐야? 어쨌든 약간 오타인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 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은 기타. 명의 수탁자 물정납세무가 약간 얹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건 납세무자가 누구니까 실제 소유자인데 실제 소유자가 만약에 못 내면 근데 명의를 신탁해 놓으니까 법적인 거는 명의자에게 넘어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명의자에게 물정납세무란 걸 지워서 보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합산 배제 전주 합가 추정 거제명 명이죠. 명이니까 합산 배제입니다. 전주합과 추정 거제명. 그 거제 특한데 거제명이라고 하는 거니 같이 합산 배제로 외워져 있네요. 그죠? 합산 배제하고 연대납세문 진다 안 진다? 그런 얘기 언급이 없다 그랬지만 이거는 우리 지난 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어차피 납세무자가 실제 소유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연대납세문이라는 언급조차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자, 면제는 저체부금이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면제상 아니다라고 또 내놨고요. 계속 공통적인 사항 기타로 넣어서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약간 내용을 쓰라고 할 때 기타 사항도 쓰시면 점수가 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증여상 공제 당연히 안 한다라고 하는 거지. 전주합과 추정은 3천만 원, 거제명은 안 한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한다. 약간 문제점은 좀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자 이게 지나치게 너무 과하다. 과징금 치고는 증여세는 50%까지 가니까 너무 세율 높다, 그죠? 이런 식으로 비판도 하고 있고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사실 뭐 대안이라고 한 걸 제시를 안 한 상태 비판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과징금으로 하기는 이제 뭐 주식 실명제법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이 엄청 혼란되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 보시면 되는데 지적은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 이제 납세무자가 명의자일 때 그때 나온 판례들이 좀 많이 있는데 판례 같은 것도 옛날 판례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얹어서 기본 때 봤던 내용은 좀 생각나시면 이제 뭐 갑이 이렇게 명의를 을로 넘겨놨는데 그죠? 자, 을로 명의를 옮겨놓은 상태에서 얘가 팔아갖고 들어온 돈을 갚으면
갖다 주면 이게 반환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데 반환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죠. 이제 판례가 이건 예견된 수순이다.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명의를 옮겨놓은 거를 다시 갑이 또 병을 지정해서 병한테 옮기면 이거는 반환으로 본다 이런 얘기도 들어요. 3개월 내 반환하면 3개월 내 반환 징역 이런 얘기들이 좀 얹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되고요. 판례적인 태도보다는 관련 규정으로서 물어보는 문제를 대비 잘하시면 된다 이거죠. 상등세는 이제 우리가 기본 점수를 무조건 맞아야 되잖아요. 일부 쪽에 꽈락을 면하려면 그래서 상당히 다 꼼꼼하게 정리를 조금씩 다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걸로 1번 차시 마시겠습니다.